안녕하세요. 금일 조선, 해양과 관련된 시장의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원유 가격, 천연가스 가격, 컨테이너 운반선 운임비, 조선주 주가 동향을 순차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국제원유 가격 동향입니다. WTI 원유 선물은 10월 4일 중동의 공급 차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 속에 금요일 0.9% 상승한 배럴당 74.4달러로 마감. 북해산 브렌트유 선물은 하루 0.5% 상승한 배럴당 78.05달러를 약간 웃도는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으며 5주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유가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이란의 유전을 공격하는 대안을 고려할 것임을 시사한 후 초반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을 겨냥할 가능성에 대해 직접 비난하는 것을 자제하면서 우려가 고조됐습니다. 이번 주 텔아비브는 이란이 헤즈볼라와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베이루트에서 작전을 강화하는 한편 이란에 대한 보복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오펙의 여유 생산 능력과 글로벌 원유 공급의 안정성은 공급 우려를 완화시켰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미국 경제의 견조한 지표가 연료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를 부추겼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 벤치마크인 서부 텍사스 산중지류 WTI는 약 10% 상승했는데 이는 2022년 10월 이후 가장 큰 주간 상승폭입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 EIA에 따르면 지난 9월 27일로 끝난 일주일간 미국 원유 재고는 전주 대비 388만 9천 배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년 9월 27일 원유 재고 4억 1,693만 1천 배럴이며 전주인 9월 13일 원유 재고 4억 1,304만 2천 배럴입니다. 미국의 전략 비축유의 변화를 보면 2024년 9월 27일 기준 전략 비축유는 3억 8,255만 3천 배럴이며 전주인 2024년 9월 13일 전략 비축유는 3억 8,189만 3천 배럴입니다. 금주는 영상의 차트에서 보듯이 WTI, 브렌트유 가격은 중동 사태 우려가 반영되면서 모두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는 감소, 증가를 반복하면서 전체 경향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략 비축유는 지속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 증가는 중동 사태에 따른 유가 상승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며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재고가 늘어나면서 시장의 공급이 충분하고 어떠한 혼란에도 견딜 수 있다는 증거가 추가됐다고 진단했습니다. 둘째는 천연가스 가격 동향입니다. 2024년 10월 4일 기준으로 유럽 천연가스 선물은 메가와트 시당 40.74유로까지 상승하며 중동 분쟁 확대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10개월 만에 최고치에 근접했습니다. 중동과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스 시장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주말 동안 기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반적으로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이전 기간의 11.7% 상승에 이어 이번 주에도 5% 이상 상승했습니다. 2024년 10월 4일 기준으로 미국 천연가스 선물은 MMBtu당 2.854달러를 기록했으며 지속적인 공급 과잉으로 인해 3개월 최고치인 3달러에서 거의 후퇴했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 EIA는 9월 27일로 끝나는 주간의 재고가 55BCF, 550억 큐빅피터 증가했음을 보고했으며 이로 인해 재고는 3,547BCF로 증가했습니다. 천연가스 저장량은 작년보다 3.7% 증가했으며 5년 평균보다 5.7% 높습니다. 최근의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겨울로 접어들면서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 회복을 촉발할 수 있으며 특히 올해 시추 활동이 크게 둔화됨에 따라 더욱 그렇습니다. 더욱이 천연가스 수요는 대규모 항만 노동자 파업의 해결로 인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석유화학 생산에 따른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부 해안과 걸프 연안 항구에서 적체를 해소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금주는 영상의 차트에서 보듯이 유럽 천연가스 선물, 미국 천연가스 선물 가격은 모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셋째는 컨테이너 운반선 운임비 동향입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SCFI 입니다. 2024년 9월 27일 발표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는 지난주 2366.24 대비하여 231.26 하락한 2135.08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중국 컨테이너 운임지수 CCFI 입니다. 2024년 9월 27일 발표된 중국 컨테이너 운임지수는 지난주 1742.19 대비하여 6% 하락한 1638.41을 기록했습니다. 중국 컨테이너 운임지수의 항로별 지수를 살펴보면 미국 서한 서비스 항로는 1304.63로 2.3% 하락하였으며 미국 동안 서비스 항로는 1345.52로 4% 하락했습니다. 유럽 항로는 2519.13로 10.1% 하락했으며 지중해 서비 스 항로는 2740.74로 7.8% 하락했습니다. 한국 항로는 525.48로 2.8% 하락했습니다. 컨테이너 운임비 하락세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항만노조는 24년 10월 1일 파업을 시작했으며 항구 운용이 마비되면서 컨테이너 화물을 운송하는 컨테이너 선사는 파업에 따른 추가 비용을 고객사의 비용을 전가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노조의 파업 시작 이후 노사 간 협상에 들어가 24년 10월 3일 노동자 측인 국제항만 노동자협회 알라와 사측에 해당하는 미국 해운연합 USMX은 6년간 임금을 62% 인상하는 데 합의하고 즉각적인 파업 종료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3일간 계속된 파업으로 인해 최소 54척의 컨테이너선이 3일 동안 항구 밖에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컨테이너 선사들의 피해는 있으나 파업이 빠르게 종료되어 큰 리스크는 사라진 것입니다. 넷째는 조선소 주가 관련 소식입니다. 금주의 조선주 마감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4년 10월 4일 코스피 지수는 전장 대비 8.02포인트, 0.31% 상승한 2569.71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티 한국조선해양의 주가를 보면 전 거래일 대비 2,500원, 1.36% 상승한 18만 5,800원으로 주가는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하나오션 전 거래일 대비 700원, 2.29% 오른 31,300원, 삼성중공업 전 거래일 대비 10원, 0.1% 하락한 1040원으로 거래 마감하였습니다. 금주는 한국조선해양의 초대형 에탄 운반선 2척, 액화석유가스, LPG, 운반선 2척, 렌즈 벙커링 선박 1척을 수주하였습니다. 또한 하나오션은 부유식 저장 재기화 설비, FSRU 1척을 수주하였으며 삼성중공업은 렌즈 운반선 2척을 수주하였습니다. 한국조선소의 선박 수주로 주가 역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선박 및 해양 분야의 선박 및 플랜트 수요는 지속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 시장의 전망입니다.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는 2020년 12월 바닥을 찍고 지금까지 지속 상승하여 189.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박의 발주가 이어지고 건조 슬로 등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선가는 하락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양의 경우는 FLNG 시장이 지속 성장하고 있으며 FPS의 경우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지역의 유전 발굴이 지속되면서 발주 예상되는 물량도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선박과 해양이 동시에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경우는 쉽지 않은 상황이며 앞으로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물량을 어떻게 조선소가 처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인 것입니다. 이미 조선 분야는 초호황기에 접어들었으며 이 같은 시기에 한국조선소는 내실을 다져 미래 먹거리를 잘 준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